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꾸는 텃밭의 몇 가지 채소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이게 농사 짓는 거. 꼭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일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어릴 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자유스럽게 놔둔 게 아니고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고 시골에 어디 학교를 갔다 오면은 당연히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기에 도심에서 이렇게 작은 텃밭을 얻어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이게 3월 달에 3월 초에 이렇게 여기 상추잖아요. 상추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상추를 원래 씨를 하나 사가지고 쭉 뿌렸어요. 뿌렸는데 너무너무 잘 자랐죠. 그래서 빡빡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솎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솎아갖고, 솎는다는 말은 중간중간에 좋은 거를 이렇게 뽑아갖고 먹으면은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여기는 좀 솎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솎아 먹으면 좋습니다. 상추를 이렇게 채식을 계속 하면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요즘 전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아직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피검사를 하니까 요번에 최근에도 했는데 수치가 이렇게 벗어난 게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런 게 벗어난 게 없더라고요. 그 영양이 뭔가 하니까 채식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는 그냥 분위기상 한두 지를 먹는데 채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같은 상추인데 종류가 좀 틀린데, 요런 상추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추를 뿌려놨는데 아직 안 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텀을 두고, 만약에 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텀을 두고, 10일이면 10일, 20일, 20일, 이렇게 텀을 두고 뿌리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다 먹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싹이 나고, 이러면 이제 그걸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이제 누구 나눠주고 이러면은 좋은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럼 이렇게 그때 이제 많을 때 인심도 쓰고 좀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상추가 가장 이게 만만한 농사인데, 가장 만만하다는 건 쉽다는 건데 왜 만만하냐 하면은 상추가 이렇게 뿌리 보면 잘 나요. 근데 씨앗이 2년 이상 지난 거는 발화율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안 되거나 거의 안 됩니다. 2년 이상 지나면은. 발화율이 한 5%, 1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나온 씨앗을 뿌려야, 이건 지금 당해 연도에 나온 씨앗이거든요. 100% 거의 다 발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상추가 특히 좋은 게 뭔가 하면, 상추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특유한 성분이 있어요. 상추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게 상추 사이에서 나오는 이 성분이 병충해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해충들이, 벌레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상추는 절대 약을 칠 필요도 없고 쳐서도 안 돼요. 제일 쉬운 농사가 상추입니다. 그냥 갈아놓고 이게 크면은 중간중간에 솎아 먹고, 이제 덤성덤성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포기씩 이래 있으면 이제 입으로 뜯어 먹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게 있으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솎아 먹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깔려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심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하나 깔려 먹으면 얘가 쫙 올라오면서 계속 되는 거죠. 하여튼 상추가 몸에도 좋고, 키우기도 쉽고, 약도 필요 없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보 농사꾼한테 제일 쉬운 게 상추입니다. 근데 고추나 이런 거는
반드시 약을 쳐야 되거든요. 약을 쳐도 분명히 탄저병이라는 게 와요. 노지에서 하면은, 밖에서. 그래서 하우스에서 하면은, 탄저병이 좀 덜 오는데, 노지에서 하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고추 농사는 아주 많이 지으려면 대량으로 해서 정말로 약을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붉어지면 따가지고, 건조기에 말리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한두 포기 아니면 10포기 이내로 이렇게 심으면 그걸 가지고 말려서 뭐 나중에 고춧가루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야면 피곤해지고 그냥 풋고추만 따먹는다 생각하고 그 한 10포기 정도 해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아삭고추라든지 좀 덜 매운 거 있습니다. 매운 거도 뭐 한두 포기 심어 놓으면은 뭐 된장을 끓일 때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은 매콤한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먹으면 되고, 찍어 먹을 것 같으면은 안 매운 고추가 있어. 오이고추, 아삭고추, 요즘 고추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은 하지 마세요. 빨갈 때까지 놔둬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탄저병이 옵니다. 그래서 풋고추만 따먹고 나중에 이제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지으면은 편합니다. 그럼 농약 안 쳐도 돼요. 고추 농사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 보이는 건 요거는 뭐 이렇게 뭐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이거를 봄에 해가지고 몇 분 뜯어 먹었는데 지금 또 올라오거든요. 뜯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참기름에 무쳐 먹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풍을 방지하는 민간요법으로 풍을 방지한다는 나물인데 이거를 자주 먹으면은 이제 풍을 방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요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부터 그게 조금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방풍나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겠죠. 방풍나물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열무입니다. 열무. 열무라는 게 뭔가 하면 무 같은 건데 이게 뭐 오래 놔둔다고 무처럼 굵어지는 무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면 좋아요. 조금 더 컸을 때 뽑아가지고 묻혀가지고 참기름에 아니면 들기름에 그렇게 해서 밥을 비벼 먹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죠. 먹기에는 참기름이 맛있는데 몸에는 들기름이 좋답니다. 예,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들기름이 몸에는 더 좋다. 이게도 열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텀을 두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요 좀 큰 거는 이렇게 하면 벌써 심어 놓은 거고 이렇게 자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뽑아 먹어야죠. 너무 어릴 때 뽑아 먹으면은 이게 양이 너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어리잖아요. 여기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딱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뿌리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진 않은데 요건 또 최근에 뿌리 놓았어요. 한 2, 3일 전에. 그럼 저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1주 단위 아니면 2주 단위로 텀을 두고 씨앗을 뿌리면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무슨 나물인가 하면은 취나물이라는 거예요. 취나물. 취나물 내가 올 봄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 가꾸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무쳐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좋고 이래서 하면 몇 분 뜯으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번 더 뜯어먹고 놔두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좀 세지면은 억세지면 못 먹는데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아직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런 게 자연식으로 이렇게 취나물 이런 건 약 칠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죠. 건강하지요. 근데 이렇게 시중에서 사는 거는 제조 과정을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모르잖아요. 뭐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요즘 시골에 농약 안 치고 다니는 게 잘 있습니까?
특히나 자기가 먹을 걸 아니면은 농약을 많이 쳐요, 사실은. 생산 과정을 모르니까 뭐 겉만 보면 뻐찌르한데 그게 농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은. 하여튼 요게 취나물이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들깨 잎 따먹으려고 몇 개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제 잎이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뭔가 하면은 삼동추, 그러니까 월동추락 하기도 하고 삼동추락 하기도 하고 유채꽃, 유채락 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작년 가을에 심어 놨으니까 올해 이제 올라오는 거 제가 좀 뜯어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뽑아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꽃이 거의 다 졌죠. 이제는 아마 일주일 한 10일 전에만 해도 꽃이 있었는데, 그래서 벌이 많이 날아들었어요. 여기 요런 꽃이 있었어요. 그래 벌이 많이 날아들어서 요런 꽃이죠. 들어서 이렇게 다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은 이제 꽃은 거의 다 지고 열매를 맺었거든요. 요거는 한 지금 5월 1일이니까 한 5월 말쯤에 되면은 얘가 안에 이 씨앗이 있거든. 씨앗이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씨앗이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물질 않았어요. 여기 한 5월 말쯤 되면은 이제 씨앗이 여물어요. 이게 씨앗이 여물 때쯤 되면 이걸 다 비가지고 말려서 씨앗을 싹 모으면 됩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을에 한 10월 달쯤에 다시 또 뿌려 놓습니다. 이제 다 뽑아버리죠. 5월 말쯤에 다 뽑아가지고 씨앗을 채취해서 다른 걸 이제 좀 심었다가 채소는 심다가 10월 달에 가서 이거를 뿌려 놓으면은 그때 이제 좀 자랍니다. 자라면은 어느 정도 뜯어 먹다가 또 일부는 놔비두면은 또 그게 월동초라는 게 겨울에 추위에 강해서 월동초거든요. 그러니까 유채꽃이 봄에 빨리 피는 이유가 겨울을 견디고 나서 그냥 살아있는 게 그대로 올라오니까 금방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봄에 되면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채소로도 먹고 또 나비두면 좀 있으면 또 꽃도 보고 또 나비두면은 이때쯤 되면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것도 약 전혀 안 쳐도 되거든요. 이 월동초도.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농사 짓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들어가는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씨만 뿌려 놓으면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초보 농사꾼들한테 제일 쉬운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뭔가 하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제가 이걸 3월 7일 날 뿌려놨는데 지금 현재 열었습니다. 도라지 씨앗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도라지 씨앗인데, 도라지 씨앗은 한 달이 돼야 이렇게 올라옵니다. 처음에 싹을 틔워요. 거의 한 달이 지나야 올라오더라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뿌려놨는데 덤성덤성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라지가. 도라지가 씨를 싹 틔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면은 중간에 한 번 더 찍어 드리겠습니다만은, 도라지 이거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3년 이상 지나서 뽑아 먹으면 좋아요. 이게 도라지는 뭐 약을 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도라지가 몸에 좋은 건 아시죠? 그렇게 하고, 도라지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빡빡하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도라지가 덤성덤성 올라오면은 잔뿌리가 많아지면은 그거 도라지 껍질 뺏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빡빡하게 올라오면은 잔뿌리가 날 틈이 없으니까 그냥 뽑으면은 그대로 원뿌리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음식할 때 껍질 까기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라지를 뿌려 놓은 거는 뭐 사 먹어도 되지만은 나중에 가면, 여름에 가면 이제 도라지 꽃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도라지 꽃을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런 엉겅퀴라는 건데, 이게 이 나물이 엉겅퀴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거는 엉겅퀴 뿌리를 해서 이렇게 무쳐서 먹다든지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무릎 아플 때 정말 좋습니다. 이 엉겅퀴라는 게. 네, 엉겅퀴 이름이 특이하죠. 이게 나중에 강해지면 이제 막 삐쭉삐쭉 약간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한데, 요거 이제 조금 더 자라면 내가 무쳐 먹으려고 자연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네, 엉겅퀴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그렇게 평수가 넓지는 않은데 한 15평 정도 되는데, 원래 제가 여기 감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단감나무를. 한 주에 8,000원 주고 심었어요. 단감나무를. 제가 감을 좋아해서. 다른 대봉이나 둥시는 많은데 단감이 없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건 이제 잘 가꾸면 한 3, 4년 후면은 첫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부추, 전구지. 예. 전구지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뿌리가 살아있어서. 자, 이거는 쪽파죠, 쪽파. 쪽파인데 지금 뽑아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는 저렇게 뽑아가지고 이래 말려놨어요. 이래 말려놓으면은 나중에 가을에 심으면은 이걸 한 개만 딱 심으면은, 이게 한 개를 딱 심으면요, 이만큼 이렇게 벌어져, 이만한 게 됩니다. 참 이게 오묘하죠.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손질해서 한국에 이게 쫙 심으면 봄에 이제 쪽파 캐가지고 뽑아가지고 찌짐국 먹고 무치 먹고 생조리 해 먹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건강 수치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놀라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벗어나는 게 없다 하면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을 친구 삼아서 이렇게 살면은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커올라 오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단 한 평 아니면 반평 뭐 1m 1m라도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